안녕하세요. 우주책방마님입니다. 오늘은요, 더 딥 두 번째 시간이에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 어떤 초보적인 일을 배우다가 좀 더 전문적인 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굉장히 길고 힘든 간극이 있는데 그게 바로 딥이다. 웅덩이. 그 웅덩이를 건너뛰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딥의 개념까지 살펴보셨잖아요. 오늘은요, 컬드색이라는 걸 알아볼 거예요. 컬드색이란 무슨 말이냐? 프랑스어예요. 컬드색이 영어 아니고요. 막다른 길이라는 뜻이거든요. 막다른 길. 그러니까 일을 하다가 막다른 길에 다다른 거예요. 이 일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별로 달라질 게 없는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크게 좋아질 것도 없고 크게 나빠질 것도 없고 그냥 그저 그런 상태, 답보 상태에 빠진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이런 일을 장래성이 별로 없다라고 말도 해요. 혹시 그런 상태에 빠졌다는 걸 깨달으셨다면 한시라도 빨리 빠져나가셔야 한다는 걸 받아들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컬드색은요, 그냥 당신이 다른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을 뿐이니까요. 그리고 이 컬드색은 그래프로 나타내자면 막 지지부진하게 답보 상태니까 그냥 일자로 쭉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살짝살짝 낮아지는 거죠. 근데 곡선 3번, 세 번째 곡선이요. 보세요. 첫 번째 곡선은 딥, 그죠? 두 번째 곡선은 컬드색, 그 다음에 세 번째 곡선은 가다가 쭉 올라가다 갑자기 뚝 떨어지는 곡선이 있어요. 그 낭떠러지 곡선이라고 하거든요. 이 낭떠러지 곡선은요, 어떤 걸로 설명할 수 있냐면 흡연하는 사람들 있죠? 흡연하는 사람들. 흡연은요, 그만두는 게 불가능하도록 이미 설계되어 있어요. 그 모든 발암 물질과 신경 전달을 방해하는 그런 물질들이 이 뇌를 갖다가 중독을 시키기 때문에 그냥 스스로의 힘으로는 정말 그만두기가 어렵게끔 중독이 되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포기할 수 없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오래 지속하고 싶은 열망만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포기의 고통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이 하고자 하는 갈망이 커지고 결국 어떻게 되느냐? 내가 추락을 하고서야 이 모든 것이 포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추락을 한다는 게 뭐겠어요? 내가 폐암에 걸려서 정말 죽기 직전까지 가야 그냥 뚝 떨어지면서 이게 포기가 된다는 거죠. 와, 이런 상황은 그냥 끝나는 상황이죠. 아무것도 없어요. 그 다음 제목은요. 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일에는 반드시 딥이 있다. 따단. 자, 테니스에는 딥이 있어요. 평범한 이런 클럽 선수들하고 완전 지역 챔피언하고의 사이에는 뭐 재능의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포기하는 것이 막 더 쉬워 보일 만큼 너무나 힘든 순간 있죠. 그 순간을 누가 헤쳐나가느냐 하는 능력이 바로 딥이 되는 거죠. 거기서 성패가 갈리는 거잖아요. 많이 그 전체 프로세스를 전부 다 많이 아는 사람들이 막 다 뛰어들지만 대부분이 중도 포기한다는 사실을 기반으로 모든 일은 짜여져 있어요. 컬드색과 낭떠러지는 실패로 귀결된다. 따단. 그러면 그래프에서 자기가 하는 일에 컬드색이 계속 나타나거나 이런 낭떠러지 그래프가 자꾸 생기게 되면 이 일은 반드시 실패로 귀결이 된다는 거죠. 역경에 처하더라도 포기하지 않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지만 당신은 알고만 있지 그거를 실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만일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되는 순간이 왔을 때 그것이 딥이 아니라 딥과 컬드색을 잘 구별하셔야 돼요. 딥은 어떤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는 정말 어쩔 수 없이 항상 따라오는 고난과 역경이라고 하면요. 그냥 컬드색은 막 그냥 지지부진하고 더 이상 뭐 나갈 수 없는 상태? 이런 상태를 말해요. 이렇게 왔을 때 당신은 이게 컬드색이구나 하고 과감하게 포기할 수 있나요? 이게 어렵다는 거죠. 이거는 딥이라서 내가 정말 극복해 나가야 돼. 이렇게 해서 막 의지를 북돋우면서 나가야 하는지 아니면 이거는 컬드색이야. 내가 뒤도 안 돌아보고 반드시 팍 전략상 포기를 해야 돼. 라고 이 판단이 서시겠냐고요. 평소에 잘 알고 계셔야겠죠. 자, 좋은 제목. 성공은 딥에서 비롯된다. 따단. 혹시나 싶어서 다시 말하는데 이 작가가 딥이야말로 성공의 비결이다. 딥을 헤쳐나가기로 작정한 사람들은
그 딥을 통과하는데 온갖 시간과 에너지와 노력을 투자한다. 그래서 세상 최고가 된다. 포기하고 다음 것으로 넘어가는 대신에 평균보다 조금 더 나은 성과를 올리면서 현 상황에 그냥 안주하고 막 만족하는 대신에 도전을 선택함으로써 이 시스템을 타파한다. 모험을 회피하지 않고 다음 단계에 도달할 때까지 딥을 헤쳐나간다. 여기서 나오는 예 중에 스노우보드가 있어요. 저도 스노우보드 도전했다가 완전 며칠 안 지나서 포기했거든요. 제가 그렇게 운동신경이 없는지 못하는지 몰랐어요. 근데 스키보다는 어렵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스노우보드를 타면 굉장히 근사해 보이는데 의외로 스노우보드를 즐기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대요. 스키어만큼. 왜냐하면 그 기술을 습득하는 일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딥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막 제대로 타려면 며칠이 걸리고 계속 넘어져야 되고, 그러니까 배우는 것보다 그냥 포기하기가 쉬운 거죠. 여기서 나오는 행동은 이 어려움을 참고 거기까지 건너가서 끝까지 가서 우뚝 서는 거예요. 그게 이제 희소성이 나오는 거죠. 잘 타는 사람의 성숙한 행동은 자신이 딥을 통과하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는 거래요. 바보 같은 행동은 일단 시작해서 시간과 돈을 낭비하면서 온갖 노력을 다하다가 딥의 한가운데에서 그냥 포기하는 거래요. 그게 가장 바보 같은 행동이래요. 여러분이 목표로 하는 시장의 경쟁은요, 매일매일 도전하는 사람과 그것을 극복하는 사람으로 넘쳐나고 있어요. 당신에게 치고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건 바로 그 딥들인데요. 이 경쟁적인 세상에서 이 딥은요, 당신의 동지래요. 왜냐하면 그 역경이 어려운 것일수록 당신이 경쟁자들을 멀리 떼어버릴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진짜 좋은 기회죠. 하지만 그러한 역경이 당신을 포기하게 만든다면 모든 일이 수포로 돌아가는 거죠. 잭 웰치라는 사람, GE 알죠? GE라는 기업. 우리가 어떤 분야에서나 1등이나 2등이 될 수 없다면 그 사업은 포기해야 된다. 그래서 막 시장 점유율 4위를 차지하면서 괜찮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부분도 다 매각을 해버렸대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한 3, 4위 되면 그냥 끌고 가면 되지. 왜 매각을 해버렸을까? 경영진의 집중력을 흐트러 놓고 1위 사업에 몰빵, 그러니까 막 에너지를 북돋아 줄 수 있는 이런 자원과 자본과 주의력, 에너지를 이 3, 4위들이 전부 다 집어삼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컬드색이라고 여겨지는 이 3, 4위를 포기해버리고 거기다 1, 2위에다가 더 투자를 했대요. 바람에 관하여. 따단. 윈드서핑이 있어요. 윈드서핑. 윈드서핑은요, 바람 때문에 힘들지 아주 어려운 스포츠도 아니지만 진짜 바람 때문에 어려운 스포츠가 됐어요. 왜냐하면 좋은 장비나 이렇게 빌리는 건 어렵지 않지만 익혀야 할 기술도 몇 개 없어요. 하지만 그놈의 바람이요, 너무나 도무지 예측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윈드서핑이 너무나 어려운 스포츠가 된 거죠. 결론은요, 모든 조직 업무에는 이 바람이 있다는 거예요. 정확도를 알 수 없는 이 바람. 당신의 일이 어렵고 예측 불가능하다는 사실은 오히려 당신에게 유리하게 존재할 수 있어요. 만일에 그렇지 않고 막 다 쉽기만 하다면 거기서 수익을 올릴 가능성이 있겠어요? 딱따구리들은 알고 있다. 다각화의 거짓말.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그 딱따구리가 있는데요. 1000그루의 나무를 20번씩 두들겨요. 1000그루의 나무를 각각 20번씩 두들기면서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딱따구리가 있어요. 그런데 한 그루를 2만 번을 두들겨가지고 결국은 구멍을 내서 그 안에 있는 벌레를 잡아먹는 저녁거리를 얻는 딱따구리도 있어요. 진정한 성공은요, 집착하는 사람에게 돌아간답니다. 집착해서 어떻게 하면 이 딥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그걸 생각하는 사람만이 승리를 한다는 거죠. 사람들은요, 대부분 포기를 엄청나게 두려워해요. 포기하는 거 어려워요. 세상에서 최고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되기 때문이고, 또 그 인정하기를 미루고 만일에 평범한 수준에 안주하는 거면 어차피 시장에서 도태가 되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이 딥을 어떻게 이겨냈을까? 웨이트 트레이닝을 예로 들었는데요. 운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엄청나게 근육에 통증이 오고 아프잖아요.
그 피로감을 느끼면서 1, 2분을 더 버텨주면 마지막 그 몇 초 동안에 근육이 탁 생성이 된다 이러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하루 종일 근육을 사용해요. 그런데 그 근육이 발달은 하지 않아요. 근육이 스트레스를 받아서 발달하기 시작하는 지점에 도달하기 전에 다른 근육을 사용을 안 하는 거죠. 그냥 포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녹초가 되니까 더 이상 근육을 쓰지 않는 거죠. 그런데 웨이트 트레이닝에 딱 시작한 사람들이 그런 근육을 만들어내는 이유는 그 힘든 1, 2분을 더 견뎠기 때문에, 그래서 그로 인해서 다가오는 모든 혜택들을 자기가 다 받는 거죠. 우리는 똑같은 노력을 기울이고서도 그 마지막 1, 2초를 못 참아가지고 그 헬스보이들의 그들이 느끼는 모든 장점들, 혜택들을 못 가지게 되는 거죠. 고통스러우면 포기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다. 그 고통을 이겨내면 희소성이 얻어진다. 딥에 맞닥뜨릴 때마다 막 상습적으로 포기하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은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는 거죠. 딥을 극복할 수 없다면 시작도 하지 마라. 이것이 당신의 선택을 굉장히 신중하게 만들어 준다는 거죠. 슈퍼스타적 사고방식. 슈퍼스타가 되고 싶으면요, 딥이 심한 분야를 찾아낼 필요가 있대요. 하나를 극복하기도 어려운데 딥이 심한 분야를 찾아내래요. 시도하는 사람과 성공하는 사람 사이에 엄청나게 높은 장벽이 놓여있는 분야 말이다. 그 딥을 극복하는 게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겠어요? 할 수 없죠. 이 극복할 수 있는 딥을 찾아내고 나면 당신이 시간만 낭비하는 현재의 컬드색들을 모두 포기해야 된대요. 슈퍼스타가 될 기회를 제공하지 않는 프로젝트와 투자와 노력은 전부 다 포기를 하세요. 어렵지만 매우 중요한 일이래요. 당신이 세상에서 최고가 되지 못하는 7가지 이유가 나와 있어요. 한번 나는 어떤 것에 해당하는가 한번 보세요. 1번, 당신은 시간이 없다. 띵동. 당신은 돈이 없다. 띵동. 당신은 두려워한다. 띵동. 당신은 절실하지 않다. 띵동. 흥미도 열정도 다 잃은 채 평범한 수준에 안주하고 싶을 뿐이다. 띵동. 멀리 내다보기보다는 눈앞의 결과를 중시한다. 띵동. 자신이 세상에서 최고가 될 수 없는 분야를 선택했다. 띵동. 네, 7가지 다 해당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시작하기 전에 스스로에게 목표에 도달할 만큼의 자원과 의지가 있는지 미리 알아보는 게 중요하대요. 계획을 잘못 세웠든지 실패를 한다는 이유는 계획을 잘못 세웠던지 아니면 목표에 도달하기 전에 포기를 했던지 둘 중에 하나랍니다. 딥이 그렇게도 많은 이유. 딥으로 지탱되고 있는 것들 중 가운데 하나가 피라미드래요. 피라미드, 그죠? 피라미드의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은, 꼭대기에 있는 사람들을 지탱하도록 설계되어 있는 일종의 착취 구조래요. 착취 구조. 헬스클럽을 생각해 보세요. 회원으로 엄청나게 많이 받아들여요. 사실 규모는 그렇게 크지 않는데 받아놓은 인원은 엄청나게 많아요. 왜 그럴까요? 등록하고 나서 실제로 이 헬스클럽을 찾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을 미리 염두에 둔 거예요. 이 헬스장에서. 그래서 이런 경우가 또 있어요. 왜 서양 항공사에 가보면 우리 저번에 일 많았잖아요. 자기 자리인데 자리가 없어. 티켓을 끊었는데 자리가 없어. 항공사들은 비행기표를 좌석수보다 더 많이 파는 거거든요. 그래서 티켓을 구매만 하고 정작 타지 않는 승객들이 있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항상 그렇게 표를 좀 더 많이 팔아놓는데요. 그리고 정치가들은 게으르고 정보에 어두운 사람들은 투표를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요. 이런 것들이, 이런 시스템들이 이미 우리가 포기할 것을 알고 있는 시스템들인 거죠. 딥의 8가지, 이렇게 이제 딥의 8가지 종류가 나오는데요. 제가 하나씩 소개해 드릴게요. 1번, 생산의 딥이 있어요. 생산의 딥. 우리가 처음 뭔가를 만들기 시작할 때 그 일이 엄청나게 쉽고 재밌게 느껴지잖아요. 하지만 좀 더 본격적으로
막 사출 성형기를 구입해가지고 직접 회로를 설계하고 막 대량 생산을 위해서 규모를 막 키우고 이런 일은 엄청나게 어려워지는 거 갑자기 비용도 많이 들고 예를 들어 제가 구멍가게를 냈어요. 구멍가게가 너무 잘 돼가지고 이제 번듯한 슈퍼를 차리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슈퍼가 너무 잘 돼가지고 이제 커다란 대형마트로 커야 돼. 그런데 얼마나 많은 직원을 뽑아야 하며 그 다음에 뭐 사업 노하우도 당연히 있어야 할 것이고 뭐 법률부터 시작해가지고 진짜 뭐 건축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이제 걸리기 시작하잖아요. 그 사업을 탁 키우는 그 시점에서. 이렇게 사업을 키우는데 드는 시간과 노력, 비용이 바로 큰 딥을 부르는 거죠. 이때 생산 규모를 키우기 위해서 과감하게 투자하는 용감한 사람들을 보호하는 게 이 딥들이에요. 그리고 판매의 딥이 있는데요. 팔 때는요. 아이디어라는 것이 분명히 그것을 누군가가 팔기 시작할 때, 만들어 팔기 시작할 때 비로소 생명력을 얻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너무 잘 팔려. 너무 잘 팔려서 그 세일즈 팀을 본격적으로 구성을 해가지고 팔려고 하면 이때 딥이 또 찾아오는 거예요. 판매의 딥. 어떤 분야에서 막 크고 규모가 엄청나게 크고 공격적인 세일즈 팀을 갖춘 선수들이 항상 훨씬 유리하거든요. 그럼 이 크고 공격적인 세일즈 팀을 어떻게 갖추느냐 하는 게 딥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교육의 딥이 있어요. 교육의 딥. 학교는 일단 졸업을 하고요. 학교를 졸업하는 순간부터 이제 경력이 쌓이기 시작하잖아요. 그때 새로운 것을 배우거나 기술을 보완하려고 할 때 딱 맞닥뜨리는 게 교육의 딥이에요. 막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서 몇 년을 투자하든지 아니면 짧게는 1년이라도 바짝 투자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1년만 딱 희생을 하시면요. 이후에는 몇십 년을 걸쳐서 그 보상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 교육의 딥을 넘어서라. 그 다음에 리스크의 딥이 있어요. 리스크의 딥. 리스크라는 거는 위험이라는 뜻이잖아요. 어느 시점에 이르면 이 사업을 하다가 혼자서 모든 걸 감내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정말 버거워지는 순간이 오거든요. 특히 지금 현재 수입만으로는 더 발전하기 어렵다라는 걸 깨닫게 돼요. 그래서 이래가지고는 안 돼. 더 넓은 공간을 임대를 하거나 아니면 정말 신기술에 막대한 돈을 투자를 하거나 이래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리스크를 가져온다는 거죠. 이게 바로 리스크의 딥이에요. 성공한 기업가들은 이 딥을 통과하기 위해서 막 투자를 해야 되는 것과 그 다음에 내가 이게 진짜 투자인지 아니면 나 진짜 되지도 않을 일에 막 무리하게 도박을 하고 있는 것인지 이것을 알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관계의 딥이 있어요. 관계의 딥. 관계의 딥은요. 어떤 우편물 취급실에서 일하던 소녀가 나중에 그 CEO가 되는 과정이 있어요. 그 소녀는요. 사람들의 심부름을 마다하지 않고 늦게까지 남아서 막 사람들을 도와준 거예요. 그 덕분에 그녀가 힘들게 구축한 그 관계들이 나중에 그녀가 정말로 큰 일을 하고자 했을 때 막 구심점으로 보답이 막 돌아오게 되는 거죠. 힘든 일에서 맨날 나는 빠져. 뭔가 누군가 도와달라면 나는 안 도와줘. 그런데 그 특혜는 누리고 싶어. 이런 근시안적인 사람들은 결코 관계의 딥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거죠. 항상 어려울 때 잘 맺어두세요. 그 관계들을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나에게 굉장한 기술을 주는 사람들 내가 배우려고 막 더 열심히 그 사람과의 관계를 열심히 유지하는 것 이것들이 나중에 투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자아의 딥이 있어요. 자아의 딥.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하는 것. 자아의 딥. 그런데 이 자기가 모든 걸 휘어쥐고 막 통제하고 싶은 이 통제권을 포기하고 조직에 기대는 경우 한층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대요. 그런데 이 자기의 통제권을 내려놓는 이 일이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래요. 그래서 이게 자아의 딥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통하시는 분들 보세요. 유통의 딥. 유통의 딥은요. 일반적인 소매업자들은 월마트에 입점하게 되면 인터넷 쇼핑몰에서 올리는 것보다 훨씬 많은 매출을 올릴 수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당연하죠. 희소성 때문이죠. 인터넷 쇼핑몰에는 수천 수만 개의 상점들이 들어와 있지만 월마트에 들어가는 상점은 없잖아요. 몇 개 안 되잖아요.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 희소성이 당신을 더 유통을 더 넓혀주는 건데 그걸 해낼 수 있겠느냐 이 말이죠. 그게 힘들다. 그게 딥이다 이 말이죠. 닥쳐올 딥을 미리 발견하라. 닥쳐올 딥을 극복하기 위해서 턱없이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그 사업에 뛰어드는 거는 정말 뭐 우주 왕복선을 내일까지 만들어내라 이 말, 이런 과제를 부여하는 사람이나 같은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 우주 왕복선 계획은 일단은 취소돼야겠죠. 조금도 나아질 것 같지 않은 일에 계속 투자하는 건 너무나 무의미한 일이기 때문에 계획을 취소해야 돼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포기하지 않을까요? 언제나 그렇듯이 이유는 한 가지예요. 일단 지금 해오던 일에 달라붙어서 그냥 가는 게 낫지 막 편지풀파를 일으키고 싶진 않잖아요. 그것도 그리고 또 고통도 나한테 안겨주시지 않으니까 그냥 이 일을 유지하는 게 편한 거예요. 하지만 컬드색이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정말 과감하게 그것을 포기해야 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예를 들어서 죽음의 계곡이라는 제목이 있어요. 이건 다음 시간에 한번 좀 더 자세히 다뤄볼게요. 오늘은 컬드색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어요. 지지부진한 답보 상태일 때는 어떻게 한다? 과감하게 잘라내버린다 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죽음의 계곡 이게 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해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